자,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거든 하는데 답은 1시부터 그러니까 밥을 중간에 밥을 1시간 먹고 할 것이냐 아니면 4시까지 바로 고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안 먹고 하면 4시까지 고로 가는 거고 밥을 먹고 하면 중간에 1시간을 쉬고 5시까지 하는 거고 이거거든. 다수결의 의사에 따라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노 이라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이라면 할 수 있어.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하지 말까요? 결정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밥 먹지 말고 4시까지 고 할 때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6명입니다. 14명입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하는데 손 드세요. 둘, 넷, 여섯, 여덟, 9명입니다. 그럼 다수결에 올려서 4시까지 있고. 그래, 자, 일단 고입니다. 고.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제가 카페에 가면은 그게 이제 제 집 앞에 가면 할리스 카페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는데 공부하기는 할리스 카페가 더 좋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가면 저는 9시까지 2분밖에 안 일어서는데 책상에서 2분밖에 안 일어서요. 밥도 굶어요. 그러니까 고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집중이 잘 돼. 가 있으면 되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냐 이러면은 제 말을 딱 들어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좀 천천히 가고 있거든.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입니다. 4명.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실양군수구 정리하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라. 판결서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은 소유권 모르는 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판결의 5입니다.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민법 시간에 판결의 종류는 3개거든. 그러니까 3개 중에 아무거나 들고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불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기출문제 3번을 냈는데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판결에 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O이다. X이다. X.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O다. X다. O. 이때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O이다. X이다. O지. 여러분들 확정 판결이라는 거는 판결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확정된 걸 가지고 가야지.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걸 가져갈 수는 없지. 그 말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확정된 것만 가져오면 다 등기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그럼 이거는 OX를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 요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서입니다. 옆에다가 형성 판결이라고 썼어요. 형성 판결은 186이다 7이다 7. 형성 판결은 180 몇이다 7. 7이니까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그러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판결의 종류는 3개가 나오죠. 그중에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러면 그 형성 판결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이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아직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달리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배우고 있거든.
맞죠? 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배운다는 말은 현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배운다. 보존등기 신청을 배운다. 신청. 그럼 신청이니까 미등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러면 대장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대장은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공동 명의로 대장은 만들었어요. 그럼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대장만 만든 상태에서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져 가지고 분할해 달라고 갑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잡으세요. 분할해라. 자 이렇게 합니다.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런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민법에서 형성 판결을 말할 때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는 형성. 이거는 민법의 답이고 공시법의 답은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물건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판사가 자, 분할해라 이러면 각자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요것만 치면 갑이 가서 보존등기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치면 을이 가서 보존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럼 각자 보존등기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공시법 시간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이게 형성 판결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면 187이거든. 과정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 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자는 등기를 못합니다. 이해됩니다. 소송에서 성소한 자는 판사는 소송에서 이긴 자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로 물었다면 시작.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여기서 없다라고 답 넣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맞아요? 네. 과정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답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분할해라 이러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건 쪽을 원고 당한 쪽을 뭐다? 피고 분할해라 이러면 소송을 이겼어. 그럼 이 사람 뭐 했다? 패소했지. 맞아요? 네. 그럼 분할해라 이랬죠. 그럼 이 사람들 이것만 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소유권은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과정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꾸 익숙을 해야 돼. 187조는 과정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만 딱 보면 되는 거라 무조건 꺾을자는 시작 있다. 과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으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작년도 시험에 아까 전에 이게 시험이거든. 칠판을 보세요. 토지는 뭐다? 국가. 건물은 시다. 실향군수 구청장. 꼭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봅니다. 지금 이거를 먼저 배웁니다.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배웁니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거든.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라 미등기. 그러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갑이 보존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 을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보존등기로 갔는데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시키라 하지. 근데 을이 말소시켜 준다 안 준다?
여러분들 말로써 들을 놈이면 사기 쳤다 안 쳤다? 안 쳤다. 그러면 이 말소를 안 시켜주는 거라. 그러니까 갑이 말소시켜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봅니다. 제일 위에 글자를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맞아요? 네. 그러면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 있냐 없냐 OX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 시작 있다. 자, 그다음 칠판을 또 보세요. 자, 한 장 넘길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봅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거든. 토지가 있는데 지금 잠깐만.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먼저 나왔네요. 보세요.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보세요. 갑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의 건물을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해서 왔는 거라. 그럼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등기를 못 해주지. 그럴 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이때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 말입니다.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왜? 아까 전에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거든. 준공허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토지였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이 말이거든.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래 꼭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토지는 국가가, 그러니까 토지는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소유자임을 주장해야 돼. 꼭 이래. 그러면 시험에 칠판을 보세요. 이게 1이 가면 O다 Y다. O. 1이 가면 뭐고? X지. 그러면 이게 1이 가면 뭐다? O. 1이 가면 뭐다? X. 그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작년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었어요. 수용은 186조다 187이다 187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끝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런 걸 과정 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 통과시켜버리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좀 전에 했던 건 답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 토지는 누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간다? 국가. 건물은 자시이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그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볼게요.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공시법 맞네요, 그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출문제 지문을 제일 많이 넣었던 10개가 있다면 그중에 1등이 이 지문입니다. 1등이 소유권 모르는 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이게 1등이에요. 그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 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등기 원인.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시작. 등기 원인 정보. 이러면 그러면 여기에 등기 원인이 나오죠. 그럼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등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해독됩니다. 자,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소유권 무슨 등기세요?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다? 매매. 그럼 소유권 무슨 등기세요? 이전.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 이해되겠죠?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잠깐만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럽니다. 여기에 요 매매 있죠?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 뭐다? 원인. 그럼 여기 1월 2일은 등기 원인 뭐다? 일자. 그럼 여기에 계약서가 있다 없다? 있지. 그건 등기 원인 뭐다? 정보. 등기 원인 정보.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자, 칠판을 봅니다. 시험에 낼 때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요 옆에도 조금 이따가 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매가 등기 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다? 매매. 그리고 1월 2일 옆에다가 여기에 써서 계약 체결 일자. 그럼 여기 상속 있죠. 2월 1일 있죠. 옆에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이 우리가 상속의 개시일이라는 게 있거든. 그 상속의 개시일이 사망일자다. 사망일자 아니다. 사망일자. 요 사망일자를 쓰세요. 사망일자. 유정 있죠. 유정도 무슨 일자? 사망일자. 여러분들 유정은 유언장이거든. 유언장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은 날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수용 있죠.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기 2번하고 여기 4번하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은 무슨 일자? 사망일자. 법에는 상속의 개시일이 사망일자입니다. 수용은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수용의 개시일. 그것만 딱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답입니다. 이 등기 원인은 칠판을 봅니다. 이 칸은 지금 비어있다 안 비어있다? 이렇게 화살표 십자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X 표시를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습니다. 몇 번부터 있다? 2번. 그럼 1번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이 없는 거라. 그럼 그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왜 등기 원인이 없느냐? 이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죠? 네.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어요.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문제를, 그러니까 34회 때는 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오늘 다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 칠판을 잠깐만 놔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은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매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있어요, 유정이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있어요. 환매 특약 등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유권의 전부 이전입니다. 그럼 소유권의 일부 이전도 돼야 안 돼요? 돼. 그 소유권의 일부라는 게 지분을 매매하거든. 그 지분이 우리가 공동 소유지. 공동 소유이라면 합유가 있고 공유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를 세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세 문제를. 되죠. 그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신탁 등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근데 34회 때는 한 번 쉬었어. 그 전에는 해마다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매매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면 매매에서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금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는 매매 목록이고 하나는 거래 가액이고 이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등기거든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와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할 이게 이제 매매지 매매. 자, 그럼 처음에 갑니다. 여기는 상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 그럼 거래 신고를 하면은 신고 필정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쓰거든. 그럼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썼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잔금 취급하는 거 아니죠,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반적인 단계지. 그러면 계약서를 딱 쓰고 나는 집에 가지.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정을 받아.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거래를 하면 거래 신고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신고 필정 첨부하거나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라.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밑에 보세요. 거래 가액이거든.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그냥 이거예요. 1번에 갑, 2번에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넘어가면서 매매 가격이 30억이다. 그럼 요 등기부에 30억이라고 써야 되는 거라. 요게 거래 가액이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답입니다. 이 거래 가액은 언제부터 등기부에 기록을 했냐 이러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했다. 그럼 이후부터 했죠. 그럼 이전에는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거든.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무슨 계약서? 매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가 답입니다. 집 하나 잠깐 알아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 계약서라는 말과 매매 계약서라는 말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시. 계약서라고 썼다면 모든 계약을 말하지. 매매 계약서라고 썼다면 매매의 경우만 말하는 거지. 그럼 다시 할게요.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잖아요. 근데 매매만 썼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 이 말이지. 다른 계약서는 안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를 구별할 줄만 알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계약서일 때만 한다? 그럼 기타 계약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대. 자, 그 다음에 예리로 보세요. 무슨 등기일 때만 한다?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될 때만 한다.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때 이전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해라 이 말이에요. 가등기 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매매 목록이거든. 자, 답입니다.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가 있고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라. 그럼 제공된 경우에는 등기하지 뭐다? 않는다.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뭐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요거 잠깐 해놓고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목록. 그럼 자, 정리합니다. 매매 목록이 있어요. 공동 담보 목록이 있어요. 공동 전세 목록이 있어요. 공시법 시간에 목록이라는 글자는 3번이 나와. 3번. 그럼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 속에는 부동산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지 여러 개. 그러면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제출하는 거라. 근데 여기 보세요. 몇 개 이상일 때 2개. 그런데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그러니까 2개 이상인데 1개일 때도 제출을 한다. 어느 때?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 34회 기출문제 답입니다. 답입니다. 자, 풀이해볼게요. 소유권 이외에서는 작년에 전세권이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에는 출제위원은 저당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저당권을 갖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전세를 시험에 내는데 이렇게 문제를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래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전세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몇 개 이상일 때 제출한다? 5개. 그럼 2개일 때는 제출한다 안 한다? 그럼 맞췄잖아요. 2개 이상, 2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게 답이었어요. 얼마나 쉬워요.
5개 이상일 때 제출한다니까. 그럼 2개일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등기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이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등기부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딱 올라왔다가 그걸 말로 하면 끝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삭혀야 되거든. 너무 답답한 거라. 이 얼마나 문제가 쉬운 거예요. 아니 5개, 2개 이런 거를 못 외운다. 그거는 본인이 외워야지. 맞죠? 네, 엄청 쉽게 나옵니다. 전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쉽게 출제를 한다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돼요. 이거 올해 작년도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 작년에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자, 이리로 봅니다. 좀 전에, 이리로 잠깐 와볼게. 자, 좀 전에 이게 거래가액이거든. 자, 거래가액이다. 자, 보세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맞죠? 네. 그럼 시험에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자 기타 상납. 그럼 어떻게 냈냐?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쉬운 거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5개 있잖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거든. 그러면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집합 건물의 등기부든 양식이 다 달라요. 갑구 얼구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아라는 거 요 모양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 제가 항상 애들 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여권이 있잖아요.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똑같이, 면허증의 양식 똑같이, 갑구 얼구는 양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양식 이 5개는 외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외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거다 이 말에.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에 수험생들은 이거는 안 외웁니다. 안 외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란에 기록한다면은 맞는 지문이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그러면 이렇게가 필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 기타 상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서 자 봅니다. 소유권의 일부에다가 줄 긋고 지분이라고 썼어요. 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분을 매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출제인이 자주 띄웁니다. 그런데 답이 나와 있거든. 칠판을 볼게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신청서에 2분의 1을 매매한다, 4분의 1을 매매한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그러니까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서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이런 걸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제 산수를 시험에 낸 거예요.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4분의 3의 절반을 매매할 수도 뭐다 있지. 그럼 4분의 3의 절반은 몇 분의 몇입니까? 8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의 반은 8분의 3이지. 산수시간 맞아요? 네. 그러면 신청서에 요게 며칠이라고 써야 된다? 8분의 3.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이라고 썼는 거라. 2분의 1 쓰고 X라고 했어요. 아니 4분의 3의 절반은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3의 반은 8분의 3이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우리가 많은 거라. 그게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써야 되는 거 아니가 이런 게 그게 아니고 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이라고 써야지 2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요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대두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몇 페이지를 가느냐면은 208페이지를 갈게요. 자,
자,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 공동소유 있죠. 시험에 넣을 확률은 80%입니다. 그러니까 5년에 4번은 시험에 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공동소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민법 시간에 공동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거든. 그런데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있어. 근데 총유는 지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는 총유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아. 그러면 합유 아니면 공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칠판을 보세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표시를 한다는 게 2분의 1, 2분의 1이 표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표시되어 있으니까 지분을 매매할 수마다 있다.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마다 있다. 지분도 상속이 된다.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마다 있다. 자, 정리합니다. 지분을 매매하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지분을 매매하는 게 소유권마다 이전. 자, 근데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합유라는 뜻. 합유 지분. 자, 잠깐만 이리로 가볼게요. 207페이지를 잠깐 갔다가 올게요. 207페이지를 잠깐 갔다 올게요. 자, 보세요. 이 말을 조심합니다.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은 해야 하네요. 해. 합유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핵심은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여러분들이 넘겨보시면은 여기는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여기 글자를 보세요. 없다지.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잠깐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잠깐 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공유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무슨 등기한다? 시작. 소유권 이전. 근데 합유는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합유자가 10명이다. 10명. 근데 한 명이 사망을 했어. 사망해서 그럼 9명으로 바뀌었죠. 그럼 지분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럼 지분이 변했다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네.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못 해요. 그러면 10명에서 9명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그러면 이 글자에 조금 이따가 제가 요 써놓고 할게요. 제가 써놓고 할게요. 요거 썼어요. 시작. 소유권 이전. X.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 등기하느냐 변경 등기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전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변경. 그러면 10명에서 9명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러면 시험에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시험에 또 자주 내요. 이거 시험 문제. 보세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이래 문제를 내거든.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공동. 그러면 O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단독이라면 O다 X다 X. 자, 지금부터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요거는 필기해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기다 공동하면 O, 단독하면 뭐다? X. 이렇게 한다.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공유물 있죠. 그럼 10명이 공동 소유하거든. 오케이? 네. 그럼 분할하지 말자고 약속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죠? 네. 그럼 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에 변경 등기가 있거든. 오케이? 그럼 이거를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를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딱 정리를 하세요.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 가서 해야 된다는 해. 오케이? 그럼 지분이 많은 쪽이 권리자고 지분이 적은 쪽이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한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 꼭 기억해 두세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공동. 앞으로 공유물이 나오면은 전부 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넘겨 볼게요. 수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208페이지로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두 개만 합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이죠. 수용은 186이 적용이 된다. 187이 적용이 된다. 7. 그럼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러면 이미 소유권은 변한 상태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 만약에 토지를 수용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우리들의 집안 때 수용한다는 용지서가 다 와요. 그게 날짜를 뭐라고 써놨냐? 3월 1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그럼 그 3월 1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3월 1일까지는 보상금이 내 통장에 입금되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3월 1일에 수용용지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받아봤거든. 받아봤는데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수용을 하면은 집에 전부 다 수용한다는 용지서가 오겠지. 그럼 거기다가 날짜를 적어놨어요. 수용의 개시일에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월 1일이라고 수용의 개시일이 나와 있거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3월 1일까지는 토지 보상금이 내 통장에 입금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3월 1일만 딱 되면 입금은 이미 다 되어져 있습니다. 3월 1일만 딱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 글자를 잠깐만 하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용의 개시일.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리에 그럼 공동 신청하느냐 국가가 단독 신청하느냐 이 말이라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했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시작 단독. 그러면 그냥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 말입니다. 개인이 하면은 신청이라고 쓰고 관공서가 하면 신청이라고 씁니까? 촉탁이라고 씁니까? 촉탁. 의미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라면 끝글자만 딱 보세요. 시작. 있다. 여러분들 수용은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수용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관공서가 수용하면은 관공서거든. 그러면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시작. 있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법을 공부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죠.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지. 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 자, 정리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권리 관계에서만 존재를 하는 말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는 어느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권리. 오케이? 네. 그럼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칠판을 잠깐만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름은 바뀌었는데 아직 등기부는 정리를 안 했어. 이 상태에서 수용을 했는 거라. 그러면 주소, 우리 주소 일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상의 주소는 인천광역시로 나오겠지. 맞다.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바뀌었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다 고쳐야 되죠.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거 바뀌었는데 안 고치더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꾼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변경이 됐는데 등기부상에는 아직 변경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용을 하면은 실제 주소와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주소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수용하는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인천광역시로 변경 등기를 국가가 대신해 줄 수 있냐 이 말이거든. 얼마든지 대신해 줄 수 시작 있다. 이래. 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국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딱 지으면 앞으로 수업을 딱 할 때 표제부의 변동사항이 딱 나오면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시작 있다. 왜?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부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위로 와보세요. 등기명인의 표시죠.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명할 수 있지. 맞죠? 그럼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개명을 했다면 호적은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지. 주민등록등초본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지. 이거 등기소에 가서 주소 개명하는 등기하는 사람 있냐?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해도 되지.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네. 안 해도 그대로 놔둬도 돼. 근데 나중에 매매할 때는 개명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내 이름은 개명이 됐는데 주민등록등초본상에는 다 고쳤어. 근데 등기부는 아직 변경 등기를 안 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거든. 그럼 수용을 하면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등초본상에 나와 있는 이름과 등기부상에 나오는 이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딱 보니까 개명했다는 걸 호적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그러면 이 사람은 개명을 하고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고쳤지만 등기부는 아직 안 고쳤구나.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변경등기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정리합니다. 이 두 개가 나오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는 없다. 그럼 그 글자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시작 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에요.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됐고.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뭐냐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라. 요거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수용어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요 등기할 때 이 소유권 이런 등기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이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시작. 단독. 사업 시행자가 무슨 신청한다? 시작. 단독. 자, 잠깐만 이래 보세요. 요거를 지워야 되겠네요. 요거는 안 되는구나.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국가가 수용했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 그럼 등기해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도. 그럼 이미 이 사람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이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리라 보세요. 보세요. 등기 실행입니다. 수용은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수용의 개시일. 자, 여기다가 수용의 재결일이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옛날에 기출문제 수용의 개시일인데 재결일이라고 썼는 거라. 수용의 개시일인데 무슨 일이라고 썼다? 재결일. 그러면 틀린 겁니다. 글자만 싹 바꾸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도 돼. 이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소? 직권말. 나중에 우리 법에 직권말소가 7개가 나와. 오늘 배울 거거든. 7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 보세요. 이거는 적지 마세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직권말소가 7개가 나오거든. 1, 2, 3, 4, 5, 6, 7. 직권을 말소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는 거라. 안 하는 그 안 하는 예외가 세 군데에서 나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그러면 여기서 수용해서 안 하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리로 한번 와볼게요.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거는 갑구입니다. 을구입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냥 바로 쓸게요. 갑입니다. 을입니다. 병입니다.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 저당이 있어요. 3번에 저당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정답입니다. 민법 가져옵니다.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오다 X다. 다시 오다 X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O이다, O이다, X이다 이걸 줄이가 O다 X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알았다 몰랐다? 제보고 사투리를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O이다 X이다 이거를 줄여가 그냥 O다 X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호흡 맞췄다 안 맞췄다? 여러분들 눈이 둥그랗게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OX다 이 말, OX.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원시취득이라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국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그럼 토지를 수용하지. 수용하면 이게 100만 필지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100만 필지. 그 만약에 원시취득이라고 밀어붙이면 100만 필지 전부 다 소유권 보존 등기 다 해야지. 맞다? 맞지. 그럼 100만 필지죠. 그러면 표제부 만들어야 되고 갑구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00만 장의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거를 오늘날 컴퓨터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 옛날에는 수작업이잖아요. 손으로 200만 장 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돼. 그러니까 예외를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원시취득 한다고 봅시다. 하면은 전부 다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는 게 있어요. 그럼 200만 장의 등기부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행정력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정답입니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 맞아요? 네.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 맞아요? 그럼 이거 전부 다 지웠다 안 지웠다? 지웠으니까 등기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얼굴은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좌측하고 우측하고 같아졌다 달라졌다? 같아. 그러니까 200만 장의 등기부를 만드는 거는 행정력 낭비이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 지우면 되는데 말소 안 하는 예외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답입니다. 수용 이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수용일 개시일 이전에 무슨 등기? 상소. 이거는 말소 안 하는 거라. 그럼 여기 무슨 권 등기는 말소 안 한다? 지역권. 요 3번째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 왜냐? 절차법은 법 조문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요 글자를 볼게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니까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권리는 존속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전부 다 지웁니다. 지우는 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갑인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그럼 지금 저당권 등기가 을의 명의로 되어져 있어요. 이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지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안 지우면 사업시행자가 껴안아야 돼요, 안 껴안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1위 등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등기를 전부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 안 하는 거는 몇 개? 3개.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자,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글자를 볼게요. 자, 보세요. 1월 2일 날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자,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1월 2일 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입니다. 등기에 의한 물건이 변한다. 안으로 변한다. 안에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토지를 수용했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실제 소유자는 누구다? 병. 그럼 이걸 2월 1일 날 수용했죠. 그럼 수용은 갑으로부터 수용했어요? 병으로부터 수용했어요? 병으로부터 수용한 겁니다. 갑으로부터 수용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 등기를 했어. 그럼 여기 보세요. 수용은 몇 며칠? 1월 2일. 상속 등기는 몇 며칠? 3월 2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입니다. 수용 등기를 했어요. 수용 등기. 여기 수용 등기를 했지. 맞죠? 네. 그럼 요 수용은 몇 며칠? 2월 1일. 상속은 몇 며칠? 1월 1일. 그러면 요 등기, 요 수용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 등기는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사업시행자가 수용은 갑으로부터 수용했다, 병으로부터 수용했다. 병으로 돼. 그럼 누구로부터 수용을 했다는 게 남아 있어야 된다, 안 남아 있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등기는 지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게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211페이지를 잠깐 가볼게. 글자를 잠깐 수정할게요. 글자를 여기다가 요 숫자하고 글자를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들 책에는 여기다가 2월 1일로 나와 있지. 맞아요? 네. 여기는 4월 1일로 나와 있지.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앞에 게 매월 며칠? 4월 1일. 뒤에 게 매월 며칠? 2월 1일.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이 상속은 이렇게 합니다.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이거 상속은.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이전. 이전이니까 수용보다도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러니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 두 개 숫자를 고쳐주세요.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네. 글자를 바꿔서, 숫자를 바꿔서 써놨어. 그래가 요 상속 옆에다가 수용되기 이전이니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공부를 합니다. 이래 와보세요. 지역권이거든. 자, 나중에 가면은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분리 처분할 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어.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어.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어. 그럼 오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자, 칠판을 보세요. 자, 두 번째.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래 됐죠. 그 다음에 등기를 2번 한다. 2번 한다. 등기를 2번 하는 게 2개가 나와요. 그럼 등기를 2번 하는 게 2개가 나온다는 말은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럽니다. 대지권 등기를 2번을 해요. 지역권 등기를 2번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지역권을 배웁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됩니다. 배워보면.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정답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이게 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갑구, 무슨 구? 을구. 갑구의 소유자가 누구로 나온다? 갑. 이 부동산의 등기부 소유자 을입니다. 이게 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러면 을의 땅 이것만 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요 빌려주는 땅을 성역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를 요역지라고 해요.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하면 편익을 받는 땅은 요역지, 편익을 주는 땅은 무슨지? 성역지. 됐죠? 그러면 갑은 이 땅을 빌려 쓰죠. 쓰면서 일반적으로 지료, 사용료를 줘야 안 줘요? 주면서 지역권 등기를 합니다. 그럼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 등기 용지에다가 지역권의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의무자가 누구, 권리자가 누구라 할 때 의무자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라,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라. 자 칠판을 보세요. 갑은 이 땅을 빌려 쓰죠. 쓰면 지역권을 갖게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갑이 무슨 자? 권리자. 을은 이 땅을 빌려줬지. 을이 무슨 자? 의무자. 여기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성역지 등기 용지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다가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요게 요역지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는 제가 무슨지라고 그랬다? 칠판을 봅니다. 여기는 무슨지? 요역지는 반드시 요역지라는 말을 써야 돼. 여기는 성역지라는 말을 안 썼죠. 그 말은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성역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성역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지역권 등기라고 씁니다. 됐죠? 네. 여기는 뭐라고 썼다? 요역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이거는 등기관에 뭘로 해준다? 직권. 알아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래 보세요. 갑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지. 이때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겠지.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이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됐다면 이 땅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 땅을 수용합니다. 수용을 하면 칠판을 보세요.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겠지. 넘어가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가요. 다시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갑이 보세요. 병에게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맞아요.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넘어가면서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이거는 말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합니다. 자,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이 땅을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됐다는 거 이 땅이네, 이 땅을 수용을 했어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의 지역권을 갖고 있었지. 맞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 땅의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라. 그럼 사업시행자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사업시행자가 이 땅의 지역권을 갖게 되잖아요.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지. 그러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오케이? 네. 통과됐죠? 자,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거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와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자, 이걸 한 장을 제가 잠깐 넘겨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법은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시작이라는 말은 신청이고 끝이라는 말은 말소라, 말소. 그러면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단독으로 해요.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신청이 직권으로 했다면 말소도 직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틀리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 칠판을 잠깐 깔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면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 여기는 시작. 소유권 이전의 말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말소는 뭐다? 공도.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니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는 옆에다가 187조라고 적었어요. 여기는 옆에다가 186조라고 적었어요.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되거든.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는 겁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인데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1월 2일 날 수용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까? 사업시행자입니까? 사업시행자. 그 사업시행자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사업시행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이 한다. 사업시행자가 혼자 한다. 혼자.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무슨 신청? 단독.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자, 갑인데 사업시행자가 수용했어요. 자,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까? 사업시행자입니까?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인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거든. 책으로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자, 212페이지를 봅니다. 6번에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사업시행자가 사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돈에게, 자, 옆에 봅니다. 보상금을 줄 거 보세요.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기까지만 줄 거면 압니다. 거기까지만 줄 거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의 답은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수용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 우리가 수용하면은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수용이 있고 재결 수용이 있거든. 그 협의 수용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쉽게 도장 찍어줬어요. 그게 협의 수용입니다. 근데 좀 버틴다 안 버틴다? 수용할 때는 좀 버텨야 돼 안 버텨야 돼요?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있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티니까 재결의 단계로 가는 거라. 그러면 이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100만 원을 달라. 사업시행자는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은 75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오케이 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75만 원 갖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다. 그거 안 되겠다. 나 못하겠다. 흔히 말하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뭐다 있다. 그 말은 없었던 일로 돼버렸다 이 말.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없었던 일로 됐다 이 말. 그러면 없었던 일로 되었다 이라면은 이 등기 넘어갔던 등기를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할게요. 이 그림에서는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고 이 사람은 등기 안에도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을 하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어. 자, 답입니다.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말소시켜야 복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186이 적용이 된다. 187이다. 187.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까? 사업시행자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거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죠. 지우면 이제 옆에다가 썼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자? 뭐자.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제 소유자는 갑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그러니까 요렇게 옆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청한다? 시작. 공동신청.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시작.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시작. 공동. 그러면 오늘 몰라도 돼. 그냥 수용에서는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른 게 있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면 돼. 됐죠? 네. 우리 공부는 세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 처음 돌아가지고는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돌아서는 잘 몰라요. 세 번째 돌면 아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할게요.